없다. 쓸데없는 생각일 뿐이다.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다. 트럭 아뷰리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출발 준비를 했다. 어제의 그 판매원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스스로를 타일렀다. 가야지 중얼거리며 운전을 시작했다. 오전 내내 눈 쌓인 도로를 조심스레 달렸다. 점심 무렵 다른 서비스 에리어에 들러 주먹밥으로 간단히 밥을 먹고 다시 출발하려는데 그 노란 조끼가 눈에 들어왔다. 어제의 드링크 판매원이었다.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니 눈이 마주쳤고 그녀도 나를 알아본 듯 미소를 지었다.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색한 미소를 띠며 지나치려는데 그녀가 다가왔다. 어제 그 운전사님이시죠? 오늘도 비타 500 드릴까요? 박철민의 말이 머리를 스쳤지만 괜히 거절했다가 어색해지는 게 싫어 지갑을 꺼냈다. 그럼 한 병 주세요. 그녀는 드링크를 건네며 말했다. 어제 큰 눈 왔을 때 잘 쉬셨어요. 네, 서비스 에리어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말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 몰라 돈만 건넸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여러 서비스 에리어를 돌면서 비타 500을 팔고 있죠. 그녀가 자신을 소개하자 나도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 저는 김영수입니다. 장거리 트럭 운전사예요. 왜인지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었다. 추운 날이 이어지니 운전 조심하세요. 영수씨, 이수진이 밝게 웃었다. 이름이 불린 게 오랜만이라 낯설었다.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다. 트럭으로 돌아와 운전석에 놓인 비타 500을 보았다. 별 생각 없이 한 모금 마셨다. 이수진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그날 저녁까지 꽤 긴 거리를 달려 또 다른 서비스 에리어에 도착했다. 트럭에서 내려 밥을 먹고 돌아오려는데 내 트럭 앞에서 누군가 어슬렁거리는 게 보였다. 자세히 보니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내 트럭 아뷰리에 뭔가를 붙이고 있었다. 말을 걸려다 잠시 지켜보니 이수진은 곧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트럭에 다가가 아뷰리에 붙은 작은 메모를 떼어냈다. 손이 살짝 떨렸다. 라멘 국물은 맛만 볼 정도로만 드세요. 운전사님도 건강 챙기셔야죠. 이수진.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제 내가 라멘 국물을 다 마시는 걸 봤던 걸까?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는 느낌이었다. 트럭에 올라 메모를 다시 읽었다. 이수진의 글씨는 동글동글하고 정갈했다. 하지만 박철민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밤에 돈 좀 쓰면 드링크 말고 다른 것도 준다던데 이 따뜻한 메모도 그런 속셈에서 나온 걸까?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고 메모도 건강을 걱정하는 진심 같았다. 하지만 박철민의 말을 완전히 떨쳐낼 순 없었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메모를 다시 읽고 지갑에 조심스레 넣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게 기뻤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수진이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출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럭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평소 엔진 소리와 달랐다. 곧 경고등이 들어왔고 나는 도로변에 트럭을 세웠다. 젠장 한숨을 내쉬었다. 정비사에게 연락했지만 바로 올 수 없다고 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어제 묵었던 서비스 에리어였기에 견인차를 불러 그곳으로 돌아갔다. 정비사는 부품을 구해야 해서 하루는 걸릴 거라고 했다. 일정이 꼬인 셈이다. 어쩔 수 없지. 서비스 에리어 벤치에 앉아 크게 숨을 내쉬었다. 그때 누군가 내 앞에 멈춰 서더니 말을 걸었다. 영수씨, 무슨 일 있으신가요? 기운 없어 보이세요. 이수진이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 트럭이 고장나서 부품 올 때까지 하루 넘게 걸린대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요. 이제 뭘 먹으려던 참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수진은 그렇게 말하더니 바쁘게 어디론가 갔다. 10분쯤 뒤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왔다. 안에는 컵라면, 삶은 달걀, 그리고 작은 반찬통이 들어있었다. 혼자 드시면 안 돼요. 저도 같이 먹을게요. 이수진이 웃으며 말하자 가슴이 따뜻해졌다.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몇 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서비스 에리어 한쪽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같이 라멘을 끓였다. 어제 메모 봤어요. 이수진이 물었다. 네, 봤습니다. 감사해요. 어색하게 웃었다. 라멘 국물엔 소금이 많아요. 운전사님들 건강이 걱정돼서요. 이수진의 표정은 진지했다. 누군가 내 건강을 신경 써준 게 몇 년 만일까? 가슴이 따끈해졌다. 근데 비타 500 파는 일 힘들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물었다. 이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힘들죠. 하루 종일 서 있고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하니까. 원래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호기심에 물었다. 작은 식당을 했었어요. 근데 근처에 큰 마트가 생기면서 손님이 뚝 끊겼죠. 아들 학비도 필요했고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가족은요? 이수진이 물었다. 아내는 10년 전에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 살아요. 설이나 추석에나 봅니다. 담담히 대답했다. 이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 어린 표정을 지었다. 외롭죠. 익숙해졌다지만 가끔은 허전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전혀 익숙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 우리는 말없이 라멘을 먹었다. 이수진이 가져온 반찬은 아삭하고 맛있었다. 집에서 담근 듯한 맛이었다. 이 반찬 맛있네요. 수진 씨가 담그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물었다. 네, 좁은 방이지만 조금씩 담가봤어요. 가끔 이런 게 먹고 싶어지잖아요. 이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표정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밥을 다 먹고 이수진은 일 시작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왠지 아쉬웠다. 오늘 고마웠어요. 라멘 맛있었어요. 쑥스럽게 말하자 별 말씀을요. 트럭 빨리 고쳐지면 좋겠네요. 이수진이 미소로 대답했다. 그녀가 떠난 후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대로 대화한 탓인지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졌다. 이수진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박철민의 말이 자꾸 머리를 맴돌았다. 그게 사실일까? 확인하고 싶었지만 물어볼지 애초에 물어도 되는 건지 망설였다. 해가 지고 서비스 에리어의 조명이 켜졌다. 트럭은 아직 수리 중이었고 나는 하룻밤 더 여기서 보내기로 했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오랜만에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어두워진 서비스 에리어 한쪽을 보니 이수진이 비타 500 판매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용기를 내 다가갔다. 아직 일 중이세요. 조심스레 말을 걸자 이수진이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다. 네, 이제 정리하는 중이에요. 트럭은요? 내일 아침까지 안 고쳐진대요.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오늘 밤도 여기서 주무시는 거네요. 이수진이 말했다. 내가 들고 있던 맥주를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다. 시간 있으시면 같이 한 잔 어떠세요? 좀 얘기하고 싶어서요. 이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오늘 좀 외로웠거든요. 우리는 서비스 에리어 뒤편 벤치에 앉았다. 밤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로 비타 500만 파는 거죠? 맞죠? 이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 얘기 역시 들으셨어요. 나는 당황했다. 내가 무례한 말을 던졌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 동료가 그런 소문을 하도해서 말이 막혔다. 이수진은 한참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 보죠. 서비스 에리어에서 혼자 일하는 중년 여자는 다 그런 장사한다고 가슴이 아렸다.
내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처음 들은 것도 아니니까. 근데 영수 씨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좀 충격이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별을 올려다보며 이수진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옛날에 제가 좀 실수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일 시작했을 때 어떤 운전사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위지했어요. 술김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뒤로 소문이 퍼졌나 봐요. 내가 그런 여자라고. 하지만 정말 그때 한 번뿐이었어요. 이젠 다들 저를 그렇게 봐도 익숙해졌지만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얼마나 무신경했는지 깨달았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고개를 숙였다. 이수진은 쓸쓸히 웃었다. 외로운 아줌마예요. 일해야 하고 혼자고 세상이 어떻게 보든 살아야 하니까.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냥 뭐라고 하려던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냥 수진 씨를 더 알고 싶었어요. 그뿐이에요. 솔직히 대답했다. 이수진은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네요. 이만 돌아갈게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등을 돌리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트럭에서 잠을 청하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수진의 상처받은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트럭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수진에게 다시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출발했다. 운전하는 내내 이수진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 집에서 담근 반찬의 맛, 그리고 상처받은 표정.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시 사과하고 싶었지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었다.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여러 서비스 에리어를 들렀지만 이수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쩌면 그녀를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같은 곳을 맴돌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 그날 묵었던 서비스 에리어에 다시 들렀다. 비타 500 판매 부스를 둘러봤지만 이수진 대신 다른 직원이 서 있었다. 용기를 내 물었다. 이수진 씨 오늘 안 나오셨어요. 그 여성은 나를 보며 말했다. 아, 수진 씨요. 요즘 안 나오시던데요. 왜 그러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불안해하며 물었다.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만둔 걸까? 자책감이 밀려왔다. 트럭으로 돌아가려는데 박철민이 나타났다. 여전히 희죽거리며 말했다. 또 그 비타 500 아줌마 찾으러 온 거야? 아니, 그냥 들른 거야.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박철민이 말했다. 소문에 그 사람 병원에 입원했대. 누가 봤다고 하던데. 병원? 놀라 물었다. 그런 것 같던데. 왜, 진짜로 신경 쓰이는 거야? 박철민이 놀리듯 말했다. 아니, 그냥 말을 잇고 싶지 않아. 자리를 떴다. 트럭 엔진을 켜며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수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날의 대화가 영향을 끼친 걸까? 그녀는 괜찮을까? 그 생각만 맴돌았다.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다. 문득 이수진이 말했던 좁은 방에서 반찬을 담근다는 말이 떠올랐다. 서비스 에리어 근처의 숙소나 저렴한 원룸을 찾아보면 그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말 휴일을 이용해 그 서비스 에리어 주변을 돌아다녔다. 세 번째 여관에서 마침내 그녀의 소식을 들었다. 이수진 씨, 여기 오래 묵고 계세요. 요즘 잘 안 나오시긴 하지만요. 여관 주인이 말했다. 괜찮으시면 방에 찾아가도 될까요? 조심스레 물으니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방 번호를 알려주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생각하며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방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놀란 얼굴에 이수진이 나타났다. 평소보다 안색이 창백해 보였다. 영수 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안녕, 수진 씨, 그날 정말 미안했어요. 먼저 사과부터 건넸다. 이수진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나를 방으로 들였다. 작은 원룸은 깔끔했지만 약 봉투가 여러 개 놓여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여긴 어떻게 아셨어요? 이수진이 물었다. 서비스 에리어에 안 계셔서 걱정돼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솔직히 대답했다. 이수진은 작은 테이블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갑자기 오셔서 놀랐어요. 그녀의 안색은 역시 좋지 않아 보였다.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약이 많네요. 조심스레 물었다. 그냥 감기예요. 일을 계속하다 보니 몸이 좀 망가졌어요. 대수롭지 않아요. 이수진은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에서 더 심각한 무언가를 안고 있는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용기를 내 입을 뗐다. 정말 그날은 미안했어요.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묻지만 않았어도 상처 주지 않았을 텐데. 이수진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 같은 사람 신경 써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녀의 목소리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이제 일 안 하시나요? 비타 500. 그렇게 물었다. 몸이 나으면 다시 일 찾아볼게요. 살아야 하니까. 이수진은 담담히 대답했다. 방을 둘러보니 작은 전기밥솥과 소형 냉장고가 있었다. 테이블 위엔 라멘 몇 개. 최근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을 게 분명했다. 잠깐만요. 갑자기 일어나 방을 나갔다.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식료품, 과일, 약국에서 비타민제를 샀다. 그리고 라멘 2개를 들고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 봉지를 내려놓자 이수진이 놀라 물었다. 이게 뭐예요? 조금이라도 기운 내시라고요.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쑥스럽게 웃었다. 이수진은 봉지를 보며 눈시울을 적셨다. 고맙습니다. 내가 라멘을 들며 말했다. 공용 주방 있으면 라멘 끓이려고요. 이수진은 당황하면서도 복도 끝에 작은 주방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었다. 우리는 복도 끝에 조그만 공용 주방으로 갔다. 물이 끓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내가 입을 뗐다. 수진 씨, 혼자 밥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수진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피식 웃었다. 그러네요. 라멘이 다 끓차 2그릇에 나눠 담았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말없이 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국물이 몸을 데워주었다. 맛있네요.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네, 평범한 라멘인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까요? 밥을 다 먹을 무렵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이제 혼자 밥 먹는 거 그만하고 싶어요. 이수진은 놀란 듯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혼자 밥을 먹는 게 싫어졌어요.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말하자 이수진은 시선을 살짝 돌리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영수 씨, 갑자기 그런 말을. 그래도 고마워요. 목소리가 쑥스러워 보였다. 라멘을 다 먹고 주방을 정리한 뒤 방으로 돌아왔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제 돌아가야 했다. 그럼 또 와도 괜찮을까요? 조심스레 물었다. 이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와주세요. 그 뒤로 나는 운행 스케줄을 조정해 틈나는 대로 이수진을 찾아갔다. 장을 봐서 음식을 나눠 먹거나 밥을 만들어 가져가기도 했다. 이수진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이수진이 물었다. 영수 씨,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글쎄요, 아마 그날 비타 500을 권해줘서 그런 걸까요? 비타 500이요? 이수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네,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진심으로 말했다. 이수진은 쑥스러운 듯 눈을 내리깔며 과장이에요 라고 했지만 어딘가 기뻐 보였다. 그날 밤 돌아가기 전 용기를 내 이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랐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수진 씨,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수진은 한참 말없이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눈물이 맺힌 것 같았다. 기쁨의 눈물인지 불안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내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또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섰다. 돌아오는 트럭 안에서도 이수진 생각뿐이었다. 따뜻한 손의 감촉,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어딘가 쓸쓸한 눈빛. 모든 게 머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2달쯤 지났을까? 이수진은 서비스 에리어 일을 완전히 그만뒀다. 건강 때문이기도 했고, 더는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대신 근처 작은 식당에서 주방 일을 시작했다. 여기가 더 나아요. 아무도 저를 모르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변화를 줬다. 장거리 운전을 줄이고 이수진이 사는 지역의 물류창고에서 일하기로 했다. 월급은 줄었지만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매일 이수진을 만날 수 있었다. 영수 씨,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오랫동안 해오던 장거리 운전을 그만두다니 이수진이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이 오랜만이라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아주 편해요. 웃으며 대답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물었다. 수진 씨, 같이 살면 어떨까요? 이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봤다. 같이 산다고요? 네, 우리 둘 다 오랫동안 혼자였잖아요. 같이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이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저 같은 사람으로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사이엔 이미 신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대답하자 이수진이 작게 웃었다. 제가 비타 500보다 더 힘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화려한 의식은 없었지만 둘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아침엔 같이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각자 일터로 나가 밤엔 같은 집으로 돌아왔다. 주말엔 같이 장을 보거나 영화를 봤다. 10년 전 잃었던 따뜻함을 다시 느끼는 나날이었다. 영수 씨, 가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사람과 사는 거, 이수진이 물었다.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수진 씨 덕에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에요. 이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영수 씨 덕분에 그녀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 손에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이수진이 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아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애기. 아직이요. 다음 설에 서울에서 내려오면 수진 씨를 소개할게요. 솔직히 대답했다. 이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이해해 줄까요? 저를. 괜찮을 거예요. 내 아들은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애니까. 이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의 삶은 잔잔히 이어졌다.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금세 화해했다. 각자 긴 인생을 겪으며 쌓인 아픔이 있었기에 사소한 일로 틀어지기보단 함께하는 행복을 소중히 여겼다. 이수진은 식당에서 요리 실력을 키웠고 나는 창고 일에 익숙해지며 안정된 하루를 보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같이 살아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봄이 되자 설을 기다리지 않고 아들 내애를 집으로 초대했다. 3살 되는 손자는 무척 귀여웠다. 이수진은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으로 준비를 했다. 괜찮을까? 음식을 더 해야 하나? 괜찮아요. 우리 아들 대식가 아니에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아들 내외가 서 있었다. 손자는 내 뒤로 숨었다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빠, 오랜만이야. 아들이 인사했다. 그래, 잘 왔다. 기쁘게 맞았다. 아들의 시선이 이수진에게 향했고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이분은 이수진 씨야. 지금 같이 살고 있어. 조심스레 소개했다. 이수진은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들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버지가 신경 써주셔서 고맙네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밥을 먹으며 점점 분위기가 풀렸다. 이수진이 만든 음식은 다 맛있었고 아들도 몇 번이나 감탄했다. 정말 맛있네요. 아들 며느리도 칭찬했다. 고맙습니다. 이수진은 쑥스럽게 웃었다. 손자는 낯을 가릴 줄 알았는데 금세 이수진에게 달라붙어 그녀가 준비한 간식을 마구 먹으며 따라다녔다. 할머니, 이 과자 맛있어. 그 말에 이수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많이 먹어. 잠시 뒤 아들이 물었다. 아빠, 행복해? 나는 이수진을 보며 대답했다. 그래, 아주 행복해. 아들의 눈에도 따뜻한 빛이 스쳤다. 그럼 됐어. 아빠가 웃고 있으면 나도 기뻐. 그날 저녁 아들 내에는 돌아갔다. 손자는 떠나며 이수진에게 달려가 안기며 말했다. 또 올게, 할머니.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이수진과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 별을 올려다보았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어땠어요? 긴장했죠? 내가 물었다. 응, 처음엔 심장이 쿵쿵했는데 다들 따뜻하게 대해줘서 마음이 놓였어. 이수진이 대답했다. 손자도 수진 씨를 엄청 좋아하던데. 그러자 이수진도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라 불리는 게 낯설지만 나쁘지 않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별을 보며 내가 입을 뗐다. 우리,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아마 그 비타 501병부터 아니었을까?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는 서비스 에리어가 아닌 같은 집에서 아침을 맞는다. 더는 외로운 아침이 아니다. 트럭 운전사와 비타 500 판매원이었던 우리는 이제 서로의 곁에서 새 삶을 걷고 있다. 가끔 생각한다. 그날 묘령 서비스 에리어에 들르지 않았거나 이수진이 내게 드링크를 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까? 인생의 만남엔 모두 의미가 있다. 뜻밖의 인연이 최고의 선물이 되기도 한다. 비타 501병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제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깊고 더 강하게 느껴진다.